이번 시간에는 6.4절 최적근사 또는 최소 제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내용을 이해를 하기 전에 여기 제목에 근사라는 말이 있죠.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참값 또는 근사값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. 참값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값이고, 근사값은 참값은 아닌데 그래도 참값에 굉장히 가까우면서 굉장히 그나마 의미를 둘 수 있는 값을 근사값이라 그랬죠. 근데 수학에서는 어떤 방정식을 계산하건 함수 값을 구하건 간에 보통 그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나온 값을 참값이라고 생각하는 거고, 주로 과학이나 응용 분야에서는 참값도 중요하지만 근사값도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특히 공학에서는 더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근사값을 구하다 보면 참값과 가깝지만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근사값과 참값 사이에 아주 작은 값을 그 차이를 오차라고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죠. 네,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번 절에서 개념을 하나는 익혀보겠습니다. 저희가 앞에서 이런 걸 했었죠. 행렬 방정식을, 만약에 행렬 A가 m by n 사이즈의 행렬이고, 그러니까 행이 m개고 열이 n개인 행렬이고, 그리고 x 벡터가 미지수가 n인 Rn에 있는 벡터, 예를 들어 x1, x2, xn까지 성분을 가지는 n차원 벡터라고 해보고요. 그리고 b 벡터는 열 벡터로 한다면 b1, b2 이런 식으로 해서 m개의 bm까지 있는 m차원 벡터라고 상수 벡터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럼 A가 이제 m by n 행렬이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죠. 우리가 흔히 썼던 것처럼 A11, A12, A13, A1, N까지고요. 예, 컬럼이 N이니까. 그리고 A21, AM1 이렇게, 그죠? AM2 해서 AMN까지 성분을 써볼 수 있고, X 벡터가 위에서 N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열 벡터 형식으로 쓰면 X1, X2 해서 XN까지 N개의 벡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B 벡터는 상수 벡터로 M 차원이니까 B1, B2 해서 BM까지 M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. 근데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AX는 B다라는 게 사실 1차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낸 행렬 방정식이죠. 그죠?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X 벡터는 예를 들어 만약에 A가 가역이다 하면 이렇게 구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과 역행렬이다 이렇게 구한 X 벡터를 이 행렬 방정식의 해라고 했는데,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구한 해를 정확하게 구한 거죠. 오차 없이. 그래서 이 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확한 해라고 해서 정확해라고 강조해서 부릅니다. 근사해, 근사값의 개념에 비슷한 걸 근사해라고 하고, 이 정확해와 완전 일치하지 않지만 굉장히 가까운 값을 가지는 해를 x 헷 벡터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고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정확해도 앞에서 많이 구했지만 이 근사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이번 절에 포커스할 내용입니다. 자, 괜찮으시죠? 그러면 얼마만큼 근사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필요할 텐데, 그래서 이 최소 제곱 문제라는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n개의 매지수 m개의 방정식을 이루어진 이런 행렬 방정식이 있겠습니다.
그러면 이제 이 행렬 자체가 n개의 미지수니까, 그죠? 이런 식이죠. m by n 행렬이죠. n개의 미지수 그리고 m개의 식이 나오는 거죠. 그쵸? 요렇게 a 행렬 곱하기 x 행렬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런 말이 되고요. 요런 선형계, 그러니까 1차 연립 방정식이죠. 그래서 지금 요런 b-ax라는 값이 사실 잘 살펴보시면 이 b 벡터가 m개의 성분이 있는 RM의 원소죠. 그죠? 그리고 a 곱하기 a 행렬도 이렇게 곱하면 첫 번째 성분, 두 번째 성분에서 m번째 성분까지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요 좌변에 있는 요 벡터도 RM의 하나의 벡터가 되고요. m개의 성분이 있는 우변에 있는 b 벡터도 m개의 성분이 있는 벡터입니다.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뺐죠. 빼도 이렇게 하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, 이 둘 다 RM의 벡터니까 빼도 이 자체가 결국은 RM의 성분이고, 그거의 그게 크기를 요거를 최소화할 때 만족하는 x 벡터 x 햇 벡터 근사값이라고 부릅니다. 사실은 참값은 원래 저희가 정확해를 구할 때는 요 자체가 0이 되죠. 그쵸? 왜냐하면 좌변 벡터와 우변 벡터가 정확히 똑같은 값을 가질 때는 빼면 0 벡터니까 0 벡터 크기는 0입니다. 그러니까 요 Rm 벡터의 노음이 0이 되면 그때 x는 정확해고요. 이 노음이 0이 되지 않으나 0이 아니지만 아주 제일 작게 되는, 그러니까 0에 굉장히 근접하지만 0이 아닌 최소 값을 가질 때 그때 해를 근사해라고 하겠다. 또는 여기 보면 최소 제곱해라고 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최소 제곱해. 사실 이게 근사해나 최소 제곱해나 좀 용어를 제가 좀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. 왜 최소 제곱해라고 하냐라면 요 방정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. 행렬 방정식. 행렬 방정식에 지금 b 벡터 별표 안 하고요. b 벡터 마이너스 as 벡터는 요 방정식에 의하면 우변은 0 벡터가 돼야 되죠. 그죠? 근데 0 벡터가 된 상태로 x를 구하면 정확히를 구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0 벡터가 아닌 벡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그게 예를 들어 0 벡터가 아닌 2 벡터라는 RM의 벡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게 성분이 E1, E2에서 이 m개의 성분을 가지는 이 벡터가 하나가 있고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0 벡터가 아닌 상황이니까 x가 정확해가 아닌 다른 해가 나오는 거죠. 그렇겠죠? 자, 그때 여기 보면 요 벡터의 노음이 최소가 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벡터의 놈이니까 요 벡터의 놈이 되고 요 벡터의 놈이 되니까 벡터의 놈의 정의에 따라서 E1의 제곱, E2의 제곱, 이 m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때 x 벡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근사해 또는 최소 제곱해라고 하고요. 왜냐하면 이게 각각을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얘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최소 제곱, 최소 제곱해라고 부르고 이제 근사해라는 말도 같이 많이 쓰겠습니다. 그리고 그때 요 우변에 있는 이 벡터가 최소 제곱 오차 벡터라고 합니다. 이때 이 벡터가 최소가 될 때 이게 최소 제곱 오차 벡터가 되겠습니다. 이게 마치 참값 이게 좌변에 요만큼이 이제 0벡터면
E도 0벡터가 되겠죠. 근데 그때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해가 되는 거고, 이 좌변에 0벡터가 안 되지만 최소 벡터가 될 때가 그때 이 E라는 게 오차를 가진다 해서 오차 벡터가 되는데, 예, 요한 루트 안에 요 값이 최소가 될 때 그냥 오차 벡터가 아니라 최소 제곱 오차 벡터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요 값을 이 최소가 된다는 이 값, 실제 루트 요 값이 최소 제곱 오차라고 부릅니다. 네,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요 박스 안에 있는 용어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,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봐야 되겠네요. 그림을 이렇게 복사를 좀 해보고, 예, 이렇게 했냐면 오히려 위로 올려서 해보면, 자,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합리적이죠. 그죠? 그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뭘 이해할 거냐면, 위에서 우리가 시작한 방정식이 보면, 요 AX 벡터는 B 벡터라는 이 행렬 방정식부터 시작했죠. 근데 좌변을 보면 AX 벡터라는 거는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, 이 X 벡터의 성분하고 첫 번째 A 행렬의 첫 번째 열 A11, A21, AM1 이런 식으로 1차 결합을 나타낼 수 있죠.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봤으니까 A12, A22, AM2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N까지, X 벡터는 N차원 벡터라고 했으니까, 그래서 마지막 행렬 A의 마지막 열 AN1, A2N, AMN까지 이렇게 할 수 있죠. 그쵸? 얘네의 성분하고 X의 성분 하나하나하고 A 행렬의 열로 이렇게 표현을 된다. 앞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셨죠?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. X1과 행렬 A의 첫 번째 컬럼 벡터, 그죠? X2와 행렬 A의 두 번째 컬럼 벡터, 이렇게 X의 N과 행렬 A의 N번째 열 벡터,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요 형태를 한번 잘 관찰해 보면, 얘네들은 행렬 A의 열 벡터들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x1, x2, xn은 실수죠. 실수죠.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면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니까, 우변은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니까 열 공간의 원소죠. 이거는 하나의 열 공간, 행렬 A의 열 공간의 원소 형태입니다. 열 공간. 근데 만약에 여기서 행렬 A의 열 공간을 W라고 해보겠습니다. 행렬 A의 열 공간을 W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열 공간 W를 여기서는 컬럼 A라고 표현했습니다. 행렬 A의 열 공간을 W라고 하고요. 열 공간을, 그러니까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죠. 예, 열 공간을. 자, 그렇게 보면 지금 열 공간의 원소가 이런데, 그게 바로 AX라는 형태죠. 그죠? 그러니까 AX 벡터라는 요 벡터는 이 열 공간 W에 포함되는 원소입니다. 근데 X, 그러니까 X1, X2, XN 이 실수 값에 따라서 AX 벡터는 열 공간 안에 있지만 고정된 벡터가 아니라 다양한 벡터로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열 공간을 만약에 이 평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,
차원을 줄여서, 이게 고차원일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 공간을 요 평면이라 생각한다면 열 공간 안에 있는 AX라는 벡터는 이 평면 안에 있는 평면에 포함된 벡터일 겁니다. 그쵸? 그리고 여기서 B 벡터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B 벡터 M 차원의 B 벡터 여기 있죠. B 벡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 행렬 방정식에서 B-AX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죠. 좀 전에 AX 벡터는 이 열 공간, 이 평면 열 공간 안에 있는 벡터라고 생각했고요. 여기가 AX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면, 만약에 B 벡터가 이 열 공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B 벡터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벡터의 덧셈에 따라서 B 벡터 마이너스 AX 벡터라는 거는 마이너스 AX 벡터니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, 여기서 이 열 공간의 평면 W, 여기서 이 점으로 B 벡터의 종점으로 향하는 요 벡터가 B-AX 벡터가 되겠죠. 그죠? B 벡터에서 AX 벡터를 뺐으니까 이렇게 이 방향의 B-AX 벡터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조건이 요 벡터가 놈이 크기가 최소화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. 최소화. 자, 그러면 B의 종점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B-AX 벡터가 최소화된다는 얘기는 이 B의 종점과 이 평면 사이에 거리가 최소 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요 거리가 최소돼야 된다는 거리는 이 점의 정사형 수직으로 내린 요 점이 B-AX 벡터의 최소 거리입니다. 그죠? 그때의 X 벡터를 X 햇 벡터라고 하겠죠. 그러니까 그때의 요 X 벡터가 여기도 AX 벡터가 되겠지만 요 거리가 최소화가 되는 그때의 X 벡터가 X 햇 벡터라고 했으니까 여기 벡터가 A 곱하기 X 햇 벡터가 되겠죠. 원래는 AX 벡터였는데, 그죠? 이렇게 되겠죠. 자, 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실제로 B 벡터를 이 평면에 정사형한, 그러니까 프로젝션 B 벡터를 열 공간 W 위로 정사형한 요 벡터 자체가 AX 햇 벡터가 됩니다. 그렇겠죠. 최소 거리가 돼야 되니까. 그죠? 네. 그래서 이 오른쪽 보시면 B 벡터를 이 열 공간 컬럼 A 또는 W 열 공간으로 정사형한 요 벡터가 B 벡터를 W로 또는 컬럼 A로 정사형한 프로젝션한 벡터를 AX 벡터가 되겠다. 이런 관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벡터를 또 다른 공간으로 서브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한다는 건 앞에 그람 슈미트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잖아요. 어떤 프로젝션하고 수직으로 만들고 그 개념을 통해서 실제로 이 최소 제곱해 또는 근사해를 구하는 정의는 이렇게 되나, 이 방식은 저희가 최소가 된다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B 벡터를 이 행렬의 열 공간으로 사용해서 그 사용한 벡터의 AX 벡터가 동일할 때 X 벡터를 구하자. 네, 그러면 최소 제곱해 또는 근사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